11번째 노트이고요. 11번째 노트에서는 내부 클래스와 레코드, 또 실드 클래스 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간단한 클래스를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안에다 정의하는데 두 곳에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들 정의하는 데다가 이제 내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클래스를 메소드 안에다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있고요. 아주 간단한 것들은 굳이 밖에다가 정의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정의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는 이제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를 쉽게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는 이제 그 C++에서는 구조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체처럼 아주 간단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는 하나의 독립 파일에 정의하는 것이 이제 자바에서 보통 쓰는 방법인데, 이제 그 독립 파일에다가 별도 정의하지 않고 이제 이 클래스를 또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죠. 한 파일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부 클래스는 한 파일에 여러 개 정의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한 클래스 내에다 정의하는 거예요. 내에다가 정의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메소드 내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 그 메소드 내에서 정의하는 클래스 말고 이 내부 클래스는 이제 메소드 내에 정의하는 거 말고는 두 가지로, 요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두 가지로 또 나누는데 일반 내부 클래스와 중첩 클래스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중첩 클래스는 static이라는 키워드로 또 수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지긴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고 있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클래스 내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한 이유는 소스 파일 수를 줄일 수 있고요. 소스 파일을 줄이더라도 실제 컴파일하고 나면 이제 클래스 파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클래스 파일들은 각 클래스마다 따로따로 다 생겨요. 심지어 내부 클래스로 따로 생겨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파일 수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효과는 없고요. 소스 파일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 이 소스 파일 수를 줄이는 건 별로 뭐 큰 이유는 아닐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제 숨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 요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돼. 요 클래스에서만 알면 돼. 간단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료 구조 배우죠? 배우고 있죠? 그럼 이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자료 구조는 대부분 동적 자료 구조인데, 동적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 가지고 자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링크 리스트나 뭐 트리나 이런 것들이 다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런 자료 구조 만들 때는 노드라는 자료 구조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노드는 어디서만 써? 자료 구조 밖에서는 안 쓰이고 자료 구조 내에서만 써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그럼 이런 자료 구조를 그 노드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어디다 정의해요? 클래스 안에다 정의합니다. 왜? 요 클래스는 어디서만 써요? 그 자료 구조에서만 쓰고 밖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애들은 이제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한 클래스만 사용하더라도 클래스가 복잡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부 클래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싫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 어떤 복잡한 클래스를 또 다른 클래스 안에 넣게 되면 코드를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만 이제 내부 클래스로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클래스는 객체 지향에서 전형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데이터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터 클래스라는 거는 게터 세터만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애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경우에 예전에 내부 클래스 썼던 것들을 지금은 내부 클래스를 안 쓰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클래스 쓰는 용도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많은 내부 클래스는 요즘은 또 레코드로 많이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메소드 내부 클래스예요. 메소드 내부 클래스. 이 메소드 내부 클래스라는 거는 메소드 안에다 클래스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어디서만 써요? 해당 메소드에서만 쓰는 거예요. 해당 메소드에서만 알면 되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정렬을 해야 돼요. 학생 배열을 정렬해야 되는데 원래 array sort students 하면은 정렬할 때 사용되는 비교 기준은 뭘 써요? students에 있는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해요. 근데 students에 있는 compare to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그 정렬할 때 사용할 그 비교 함수를 이쪽 정렬 함수에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함수를 다른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메소드를 하나만 정의하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udent year compar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딸랑 뭐만 갖고 있어요? 함수만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객체 지향에서 어떤 클래스가 아니죠. 함수만 갖고 있어. 상태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요 함수를 얘한테 요 소트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 비교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오르라 그러면 이 안에서는 컴페어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전달하면 이 소트는 이 학생들을 비교할 때 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요. 근데 요거를 봤더니 얘는 여기서만 쓰고 요 student year comparator라는 클래스 이름은 활용도가 없어요.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변수의 이름을 붙여요? 이 변수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만 쓴다. 그러면 아예 뭘 해? 변수를 안 쓰지 마세요. 한 번만 쓰는 건 변수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변수 많이 쓰는 건 좋은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아예 여기에 인자로 전달할 때 뭐까지 하고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까지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클래스 이름이 없어. 클래스 이름이 없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익명 클래스라고 그래요. 근데 익명 클래스를 정의할 때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뭔가 객체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이용해 생성해요? 얘가 구현해야 되는 부모 클래스 아니면 얘가 구현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법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아예 정의해서 new에서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new 하면서 클래스까지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써서 함수를 전달해야 될 때는 이제는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 람다 표현식으로 이제 함수만 정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써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 내부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자바에서 안 쓰입니다.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제 언제 쓰이냐면은 이것도 자료 구조 시간에 얘기가 나오는데 BFS를 해요. 뭐 DFS를. 근데 BFS, DFS를 하는데 이제 뭔가 하나만 큐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개 데이터를 큐에 같이 넣어야 돼. 근데 그 큐에 넣는 그 구조체는 어디서만 필요해요? BFS 할 때만 필요하죠. 그러면 요 BFS 할 때만 필요한 그 내부 구조체를 어디다 정의하냐면 그 BFS가 돌아가는 그 함수에 간단하게 레코드로 정의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내부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요. 이 내부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지역 변수를 가져다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이때 제약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수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이널 변수이거나 실질적으로 파이널이면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멤버 변수나 매개 변수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x가 바뀌면 안 될까? 바뀔 수 있으면 얘를 코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실행 시간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 x는. 막 여기저기서 막 x가 바뀌고 있으면. 근데 안 바뀌면 고정적으로 이 코드를 이제 여기서 쓰든 어디서 쓰든 이 a를 어딘가에 쓰겠잖아요. 순간에 이 x가 여기서 3이었는데 여기서 5로 바뀌었어. 그럼 안 돼. 이 코드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x 만약에 내가 지역 변수를 쓴다. 내부 그 메소드 내부 클래스 쓸 때 지역 변수를 쓰면은 이 지역 변수는 파이널 변수이거나 실질적 파이널인. 여기서 실질적 파이널이는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안 되는 그런 변수를 실질적 파이널이라 그래요. effectively 파이널인 애다. 어차피 파이널이다. 안 바꾸면 뭐 파이널 수식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을 하고 이제 클래스 내부 클래스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죠. 독립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독립 클래스는 정의할 때 퍼블릭이라고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독립 클래스에 수식하는 저 퍼블릭 그리고 뺀 디폴트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임포트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를 내가 임포트 하려면 그 클래스는 뭐가 돼야 돼요? 퍼블릭 클래스여야 돼요.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는 한 파일에 몇 개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그 클래스의 이름은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퍼블릭 인터페이스, 퍼블릭 열거형도 마찬가지예요. 한 파일에는 퍼블릭한 독립 요소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그 이름은 이제 파일 이름과 같아야 돼요.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수식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 프라이빗, 퍼블릭이든 아무 그 메소드 내부 클래스는 그 메소드 내에서만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요 경우에는 이 객체는 어디서 쓰여요? 요 소트 함수 내에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클래스는 여기서 쓰이는 거는데 내부에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는 꼭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메소드 내부 클래스도 그렇고 다른 클래스도 그렇고 그 클래스를 뉴는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객체는 그 클래스 밖에서 메소드 밖에서 사용이 될 수는 있어요. 이 객체가 그 안에서만 쓰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도 요 뉴한 요 객체는 요 함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 함수에서 쓰이죠. 소트 함수에서. 그래서 객체가 안 쓰인다는 게
클래스가 안 쓰인다는 거지 그 클래스의 객체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이름이나 상위 타입 이름으로 사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클래스 이름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겠고요.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똑같아요. 그 일반적인 멤버 변수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적분 제어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다 붙일 수 있지만 프라이빗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부 클래스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들어요? 그 클래스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서만 안 쓰이는 건 내부 클래스 만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내부 클래스를 밖에서도 쓰고 싶어. 그러면 프라이빗이면 못 쓰죠. 퍼블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퍼블릭으로 만들 이유는 또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단 내부 클래스로 정의했는데 자식에서는 써야 돼. 그럼 프라이빗을 안 하고 프로텍티드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이제 일반 중첩 클래스 나눠지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첩은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놨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외부 클래스에서만 사용한다. 그 객체가 아니라 그 클래스는 외부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객체는 외부에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료 구조다. 그러면 그 노드는 밖에서도 안 쓰여요. 내부에서만 쓰여요. 근데 아까 같은 비교자다. 그러면 걔는 안에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비교자를 다른 함수에 전달해서 다른 클래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내외 정의 클래스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경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에서 보통 수식을 하고요.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는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부 클래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 생성해서 내가 뭔가 사용하겠죠.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노드들을 생성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클래스 객체가 내부 객체 사용할 필요 없다면 정의할 이유가 없고 내부 클래스 객체는 종종 그것의 동작을 위해서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이 필요한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외부 나를 만든 그 외부 클래스 객체 걔의 멤버 변수를 내부 클래스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두 종류로 나눠 놓고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요거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올게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나눠지는데 두 가지 클래스 내부에 정의하는 클래스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수식하고 어떤 경우에 수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식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내부 클래스 객체는 자기를 만든 외부 객체의 어떤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만들면 얘는 요 내부 객체 얘를 만드는데 얘는 얘를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포인터를 갖고 있어서 여기서 이 내부 객체에서 요 오바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나를 만든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든 애의 오바를 언제든지 내부에서 내부 객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저게 왜 필요해? 막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둘 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요 예제는 그 외부에 대한 외부 객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애인데 자료 구조로 우리가 여러분들 자료 구조 배우고 있으니까 자료 구조 생각하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반복자를 만들잖아요. 반복자는 뭐예요? 자료 구조에 저장된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클래스로 정의해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반복자는 외부에 있는 그 배열이 된든 아니면 노드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헤드 정보라든지 루트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정보를 반복자에 내가 반복자를 만들면서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전달을 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사이즈나 리스트는 내부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가 아니죠. 이 사이즈와 리스트는 어디 거예요? 이 외부 객체, 외부 클래스 객체 거예요. 이 unsorted array list가 있는데 걔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객체에서 얘를 만들면 그러니까 unsorted array list를 만들 거 아니에요? 요 객체가 있어요. 그럼 이 객체에서 반복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반복자는 얘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게 만들어줘요. 설정을 해줘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드내니까 그 나를 만든 애 리스트 사이즈를 그냥 뭔가 전달 안 해줘도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면 이제 여기다가 스태틱으로 하면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리스트와 사이즈를 생성할 때 전달해 줘야 돼요. C++는 중첩 클래스만, 즉 스태틱 붙어 있는 자바에서는 그런 애들만 존재해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로 만들더라도 그 클래스에 뭘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리스트와 사이즈 정보를 반복자에 전달해 줘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자바는 전달을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은 그러면 왜 붙이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었는데 연결 구조예요. 노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드. 자료 구조 시간에 보면. 근데 여기다가 스태틱을 안 붙였어. 스태틱을 안 붙이면은 얘가 일반 내부 클래스가 돼요. 그러면 이 노드를 100개 만들면 각 노드가 또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 외부 객체, 자료 구조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100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는 이 밖에 있는 헤드나 사이즈를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안에서 이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쓰지만 여기서는 이 헤드나 사이즈 정보를 필요로 안 해. 필요로 안 하는데 스태틱을 안 붙여놓게 되면은 불필요한 포인터가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드의 개수만큼. 그래서 낭비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스태틱을 붙여주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 스태틱 붙인 거, 안 붙인 거. 그래서 스태틱이 붙여지면은 얘는 내부에서 쓰이는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스태틱이 안 붙은 요 얘는 요 안에서만 만들 수가 있고요. 왜 요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아우터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해야 돼요. 얘는. 이 객체들은. 요 일반 내부 클래스 객체들은 객체를 요 안에서만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얘는 요 안에서만 요 사이즈와 리스트 이런 것들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를 갖고 있는데
접근 제어도 무시해요. 내부 클래스는. 그래서 프라이빗도 얘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 보면 얘는 밖에 거의 프렌드 클래스, 상호 친구예요. C++ 개념으로 보면. 얘도 밖에 거를 프라이빗 퍼블릭과 아무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내부 것도 아무 상관없이 프라이빗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접근 때문에 GUI 프로그램할 때 내부 클래스를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사건 처리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부 클래스 용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반복자, 이런 이제 자료 구조에서 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C++는 이런 애들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클래스에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내부 스태틱이면 또 달라지는데 이제 이게 스태틱이 아닌 애는 이제 여기다 스태틱 가져가게 되면 이제 이 B 종류의 객체들은 A의 객체들마다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애들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원했던 거는 하나에서만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이런 정보가 필요하면 요 스태틱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클래스에서는 일반 내부 클래스요. 스태틱 내부 중첩 클래스가 아니라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 변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클래스가 쓰이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스레드예요. 스레드. 스레드. 그래서 스레드는 뭐냐면은 CPU를 통해 실행되는 최소 단위가 스레드라 그래요. 운영체제 이제 학습하면 배우실 건데 스레드라는 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하나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CPU가 멀티코어면 여러 스레드들이 각각 그 코어에 분산 할당돼 가지고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레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뭔가 복잡한 프로그램 할 때 스레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스레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GUI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스레드를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 같은 거 할 때 스레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타이머 같은 거 활용할 때 스레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스레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동시성을 병행으로 수행되는 거예요. 이 스레드가 하나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스레드가 실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스레드가 실행되다가 멈추고 중간에 중단되고 또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스레드들이 병행으로 수행되는데 이 병행 수행되면서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막 락도 걸어줘야 되고 막 복잡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레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면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스레드들이. 그래서 이제 이 스레드들이 그런 거고요. 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할 때는 우리가 뭘 줘야 되냐면
이 스레드가 실행될 때 해야 되는 일을 정의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실행되는 일을 태스크라 그래요. 작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runnable interface를 클래스로 정의해서 정의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스레드의 태스크를 정의할 때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많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실행되는 거예요. 스레드가 실행되는 run이라는 메소드에 어떤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시키면 그 스레드가 하는 일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나눠드린 거 한번 실행해 보면 2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막 실행시키는데 막 중첩돼서 그리고 실행시킬 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 그거는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빠르게 될 걸로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스레드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스케줄링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어렵게 해주는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쭉 해서 메인에서 요 스레드들이 스타트를 다 실행시켜 나면은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인을 실행하는데 메인에서 이제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프로그램이 종료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안 돼요. 언제 종료가 돼요? 모든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종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실행시킨 스레드가 있고 그 스레드가 아직 중단이 안 됐으면은 계속 그 프로그램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것도 똑같이 스레드로 실행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레드로 실행시켜 놓으면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스레드가 따로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막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간이 약속이 되면 타이머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중단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뭐 나중에 GUI 프로그램 알겠지만 요 스레드 할 때 보통 밀리세컨드로 많이 줘요. 그럼 1000이면 1초. 근데 요 단위도 잘 하여튼 스레드라는 이 스레드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도 내부 클래스를 좀 쓴다. 그리고 스레드가 뭔지는 상식적으로 컴퓨터 공학도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레코드는 이제 아주 간단한 데이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레코드는 주로 이제 원시 타입만 유지하는 간단한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써요. 불변 클래스가 되니까. 근데 원시 타입이 아닌 객체들을 그 멤버로 유지하게 되면은 불변 클래스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불변 클래스 되게끔 조치하기에는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 객체는 불변 객체라고 하지만 실제 참조 타입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면 늘 그 주소를 따라가서 객체는 수정할 수가 있죠. 자바에서는 얘를 뭔가 참조를 컨스트를 수식해 가지고 가리키는 걸 수정할 수 있게 수정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거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레코드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정의하는 방법은 이제 레코드 클래스 대신에 레코드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레코드 이름이 나오고요. 가로 열고 그 함수의 목록처럼 여기다가 이제 멤버 변수들을 써줘요. int row, int call. 그러면 얘는 멤버 변수를 몇 개 갖고 있는 레코드예요? 정수 2개를 갖고 있는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이제 얘는 getter도 제공해 주고요.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줘요.
예전에 내가 데이트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 해줘요. 그런데 요때 게터의 이름은 row, 요 멤버 변수 이름과 똑같습니다. get row가 아니라 row예요. row. 그런데 만약에 이 레코드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얘를 레코드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메소드 내부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파이널 멤버 변수거든요. 근데 파이널이어도 메소드 내부 클래스에서는 이 멤버 변수들이 접근 제어가 안 먹혀요. 그리고 내부 클래스는 자바에서 내부 클래스는 접근 제어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보통 요걸 안 써요. 왜? 접근 제어가 프라이빗 퍼블릭이 없어요. 게터를 만들어줘도 게터를 써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데 내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고요. 직접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적인 이 생성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이제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를 다시 정의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퍼블릭 로케이션 해가지고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일을 추가만 해놓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레코드에서 제공한 생성자를 일부 수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개 받는 게 아니라 하나 받는 것도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생성자에서는 반드시 이 2개 받는 거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그리고 자동 제공하는 생성의 접근 권한은 레코드의 접근보다는 더 제한적일 수 없어요. 얘가 퍼블릭이면 얘 생성자도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추가된 생성자는 반드시 레코드 정의에 의해 자동 추가되는 생성자를 this를 이용해서 호출해야 되고 필요하면 일반 메소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모든 클래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레코드는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정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간결하게 정의해서 쉽게 쓸 수 있게. 아까 설명드린 예제가 뭐였어요? BFS를 해야 되는데 BFS에 하나만 못 넣어. 2개를 넣어야 돼. 그럼 클래스를 뭔가 정의해야 되거든요. SD 페어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 없으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 클래스 내부에다가 레코드를 선언하고 이제 얘를 큐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게터를 하면 되겠고 레코드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상수받아 정의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파이널 클래스다. 그래서 레코드를 상속해서 또 레코드를 만들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레코드는 그걸로 끝이야. 하지만 레코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요. 14장에 설명한 스트림 라이브를 사용할 때 복잡한 처리를 간결하게 풀어낸 후에 레코드를 메소드 내부에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 BFS 할 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레코드도 범용 레코드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 매칭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인스턴스 포인트에서 더블 xy 한 다음에 리턴 x 플러스 y.
x 플러스 y만 갖고 또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능들이 자바 21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저도 뭐 아직은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레코드 매칭 기능이 이제 레코드 이게 조금은 우리 구조 바인딩처럼 오토 XY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자바에서도 이제 이렇게 매칭할 때 이제 요 멤버 변수의 안에 요 객체의 멤버 변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중처 매칭도 뭐 다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매칭도 되고. 요게 도입됐었는데 제외됐는데 다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는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C++에서 오토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얘가 도입됐다가 제외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뷰였는데 지금 또 추가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왔네. 마지막으로 17에 도입된 게 이제 세일드 클래스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도 이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자바 문법에 도입됐으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를 상속 못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파이널로 수식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그 다음에 파이널로 수식하지 않는데 모든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다. 그럼 상속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모든 생성자가 프라이빗이야. 그럼 상속이 안 돼. 왜 안 돼? 그렇죠. 자식 클래스에서는 자식 클래스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불러야 돼? 부모 생성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부모 생성자가 다 프라이빗이면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성자 프라이빗인 경우도 상속을 못 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얘 상속하면 안 돼.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파이널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패키지는 있으면 아예 접근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17에서 이제 추가된 게 sealed예요. sealed.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데 앞에다가 sealed를 하나 더 넣어요. 그리고 뒤에 permits가 나와요. permits. car, truck.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건 뭐만 구현해? 카 클래스하고 트럭만 할 수 있어요. 쓸 데 있을까? abstract 아니어도 돼요. 근데 여기가 클래스를 정의하면서도 sealed 하면서 여기다 permits, car, truck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vehicle을 상속할 수 있는 애는 카와 트럭만 상속할 수가 있어요.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내가 제한시켜 놓는 거야. 그럴 이유가 있나? 용도를 내가 정확히 파악은 오진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sealed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sealed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는 final, sealed, non-sealed 중 하나로 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건 여기 보면 이제 non-sealed라는 게 나와요. non-sealed. 그러니까 sealed 클래스 상속했어. 카야. vehicle 상속하면서 final 만들었어요. 그럼 카를 상속 못 하잖아요. sealed라고 하면은 또 나는 카를 만들면서 또 밑에다가 또 내가 허용하는 애를 또 썼겠지. 퍼미스. non-sealed라 그러면 다 풀어준 거예요. 다 풀어준 거. 근데 non-sealed라는 키워드에 여기가 뭐냐면 밑줄도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술 먹고 만들지 않았나?
어떻게 이 키워드를 도입하면서 마이너스 기호를 넣었어? 신기해요, 이거. 이건 아마 술 먹고 만들었나? 근데 이게 계속 통과가 돼. 이 희한한, 이거 어떻게, 원래 마이너스 기호가 못 넣잖아요. 마이너스 기호 넣으면 원래는 이게 넌하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보기 싫어도 밑줄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키워드를 도입하면서 제한적 키워드이지만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다, 이게 그 리뷰에서 다 통과되고 확정됐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상해. 근데 이게 마이너스 기호예요. 제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은. 근데 여러분들이 레코드는 많이 써요. 레코드를 많이 쓰고 많이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클래스도 활용이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레코드를 여기에는 없는데 레코드를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레코드를 정의하면 얘는 스태틱 수식어를 안 해도 자동 스태틱이 돼요.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동 스태틱이 된다. 내부 레코드는 일반 내부 클래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